코치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자기계발 공부법의 5가지 코드라는 5가지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생각을 아웃소싱하면 안 돼요. 뭔 소리냐? 아웃소싱 한다는 건 이제 외주를 맡긴다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를 정말로 많은 것들을 외주를 맡길 수가 있어요. 식당에 가는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걸 외주를 맡기는 게 되죠. 그리고 뭐 옷을 사 입은 사람은 그 의복의 제작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외주를 맡긴 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외주를 절대 맡기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인생과 여러분들의 길에 대한 선택과 그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생각은 절대로 외주를 맡기면 안 돼요. 이거는 부모든 선생이든 친구든 사회든 누구한테도 외주를 맡기면, 아웃소싱을 맡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만큼은. 이거를 갖다가 외주를 안 맡긴다고 무조건 잘 되진 않는데, 외주를 맡겼을 경우에 아주 그 끔찍한 결과들이 초래가 될 수 있어요. 뭐 최근으로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 하니까 왠지 나도 잘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뭐 아주 안 풀려서 뭐 어디 강가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일단 나도 4년제 대학을 가야지 하고 갔다가 졸업했는데 취직은 안 되고 빚은 3천만 원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길을 잃은 것 같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들. 물론 이것들의 책임이 100%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아웃소싱을 그만큼 안 했으면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대적인 법칙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아웃소싱을 맡기면 안 돼요. 일단 이게 1번이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결정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안 해도 되고 덜 귀찮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금 지금의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이 돼서 많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아웃소싱을 하는 건 정말로 치명적인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할 거면 뭘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창출하는 가치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나은 사람이 되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택할 때는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되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어떤 환경, 나는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노동을 할 것이고 가치 창조 활동을 할 것이고 뭐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활동을 할 것이냐. 두 번째, 거기서 내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걸 하면 내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환경은 앙트레프리니어십이 필요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기업가적인 환경이고 창업가적인 환경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코치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하는 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내가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배우고 뭐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은 1인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지만 팀을 꾸려서 그걸 갖다가 잘 운영하는 걸 배우는 게 조금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거는 명확히 후자가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나 자신한테 물어보고 또는 찾아보고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명확히 해야 될 것.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를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몸값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의해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대신 겪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안 겪어주게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몸값은 이렇게 수직 상승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과 실패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당연히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겪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겪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값은 삐용 하고 생길 거란 소리예요.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해요. 심리 기술을 배우세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갖다가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건 심리학을 배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뇌의 힘을, 마음의 힘을, 잠재의식의 힘을, 현재의식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 이거는 가진 자의 경우에는, 자원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갖다 극대화하고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배워야 되지만,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로 배워야 돼. 자원이 딱히 없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몸뚱아리랑 내 멘탈밖에 없는 사람들은 진짜로 내 멘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잖아요. 심리기술을 배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컴파운딩 이펙트, 복리 효과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게끔 자신의 그 자기개발적 학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기개발적 학습은 굉장히 짧은 텀의 게임이 아니라 긴 텀의 롱텀 게임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그 3일 배운다고 갑자기 내 몸무게 빵 이렇게 뛰지는 않아요. 어쩌면 짧아도 몇 개월, 길면 몇 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월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배웠다가 전혀 상관없는 이제는 이게 재밌어 보여 하고 저거 배웠다가, 저기서 이거 진짜 슬슬 저기 배워야지 하고 저거 배웠다가 여기로 갔다가,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치되는 맥락이 없는 걸 갖다가 띄엄 배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자격증이 핫하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엔 저 자격증이 핫하다 해서 저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전혀 복리 효과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2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될 맥락이 어딘지를 보고, 그 맥락 안에서 이러이러한 스킬들이, 이러이러한 지식들이 조합이 되었을 때 복합적으로 복리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스킬 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개발 트리를 만들어서 그 복리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정 배우고 싶으면은 그거를 얘네들이 구슬이라고 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실과 같은 스킬이라도 배워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글을 쓴다던가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한다던가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5가지를 이해를 하고 자기개발적인 학습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의 수입이 거의 무조건 올라갈 거란 소리입니다. 1번, 생각을 아웃소싱하지 마라. 2번, 자기가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치 창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건지를 명확히 알아. 세 번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남들 대신 그걸 겪어줄수록 여러분들의 몸값은 올라갈 테니까요. 그냥 스트레스 없이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제 채널이 뭐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넘어갔고요. 네 번째로, 심리기술을 배워라. 어디서 배우냐? 코치 알버트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기술 아카데미를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셔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배우세요. 5번째,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 진행 과정상에서 배우는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끔, 컴파운딩 이펙트, 복리 효과를 내게끔 배워야 한다. 그런 계획을 짜고 배워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코치 알버트였고요. 심리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좋아요랑 구독해 주시고요. 뭐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은 사람 있으면 꼭 보내주거나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뵈시죠. 1번, 생각을 아웃소싱하지 마라. 2번, 자기가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치 창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건지를 명확히 알아. 세 번째,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남들 대신 그걸 겪어줄수록 여러분들의 몸값은 올라갈 테니까요. 네 번째로, 심리기술을 배워라. 어디서 배우냐? 코치 알버트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기술 아카데미를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셔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배우세요. 5번째,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
진행 과정상에서 배우는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끔 컴파운딩 이펙트, 복리 효과를 내게끔 배워야 한다.